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밝혔듯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런 행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고 익히며 어떤 사태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삶에 담겨 있는 가장 두드러진 느낌은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충족의 느낌입니다. 이를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만족 상태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이유는 누구나 완벽하거나 완전한 자기만족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 어려우며 또 누구나 어떤 결여나 결핍, 불만족을 경험하며 더욱이 이런 상태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느낌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험들은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라고 강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도 어떤 경우든 각기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서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왜 행복이 행복한 의식으로서 최적의 자기 충전적 느낌, 즉 최적의 자기 만족적이며 자기 충족적 느낌인지에 대해서 또 그런 삶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행복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충족의 느낌입니다. 또한 행복은 의식의 충전적 상태로서 충족과 만족의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의식은 최적의 자기 충전적 느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의식은 지속적인 만족이나 충족 또는 충만한 느낌을 지향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한 의식은 자기의식의 충전적 느낌 상태이며 일종의 자기 만족적 내지는 자기 충족적 느낌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의 충전적 상태, 즉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의 의식적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런 상태를 행복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 활동이 지향하는 최종적 귀결은 이러한 행복한 의식 상태 즉 만족이나 충족, 충전된 의식적 느낌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일종의 어떤 상태를 승인하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즉 행복한 의식이 지향하는 것은 만족의 승인이며 그러한 만족 상태에 도달했다는 승인의 감정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보다 더 오래 그러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혹은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최대한의 지속적인 행복한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행복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지만 경험적 사실로서 행복을 원하는 의식의 심적 상태 혹은 의식 내용은 만족이나 충족 혹은 충만의 상태이며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쾌나 쾌적함, 즐거움이나 편안함, 향유나 기쁨의 느낌입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행복의 철학은 이를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 자족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초연함, 진리의 관조와 관조적 활동, 지성적 만족, 정복, 탈존이나 신과의 합일, 니르바나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의식에서 발견되는 경험적 사실은 또한 이런 상태가 가능한 한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은 이런 느낌 상태와 관계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에 어울리는 행복감은 어느 하나에 한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언어적 표현의 상관적인 주체가 느끼는 만족의 심적 상태 또는 의식 내용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의식 즉 행복을 원함과 만족을 느낌으로써의 행복한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부인한다면 수행적 자기 모순을 범하게 되듯이 행복에 대한 탐구가 수행된다는 것은 행복을 느끼는 의식을 필연적으로 전제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험적 사실로서 행복한 의식은 행복에 대한 의식적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행복에 대한 단 하나의 이해 방식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상태에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누구나 행복하다고 말할 때 이를 통해서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너와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의 바로 그 느낌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즉 행복은 어떤 주체 X가 원하는 것이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Y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실제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주체 X가 원하는 어떤 Y가 실제로 X의 원함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행복을 원하는 의식의 사실, 즉 의식이 지각하는 사실 내용인 원함과 만족함의 일치로서 Y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Y는 행복한 의식, 즉 지속적인 자기 만족의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실제로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행복한 의식, 즉 행복을 원함과 만족의 의식은 지속적인 만족이나 충족 또는 충만한 느낌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음식의 섭취는 포만감과 같은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으면 행복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 즉 자기 만족의 느낌을 주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 부족함이 동반됩니다. 때로는 운 좋게 음식이 선사하는 즐거움이 사라질 즈음에 다시 음식을 섭취해도 이런 상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지는 어려울 것이며 또 성공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포만감이 느껴지더라도 연인을 만나러 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은 연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최대의 지속적인 만족 상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식이 주는 즐거움도 행복한 의식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인과의 교감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의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한 의식을 최적으로 충족시키는 데까지는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이나 용기,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했을 때도 상당히 큰 만족의 느낌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가치지향적 행위들이 산출하는 만족의 의식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은 이 모든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행복은 이들 만족의 의식적 느낌들의 총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탐구해온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성품적 덕에 따라서 하는 행위들이 주는 즐거움들과 함께 진리를 관조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역시 행복을 어떤 경험이 가져다주는 행복한 의식으로서 즐거움이라는 심적 상태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행복에 대한 현상학적 탐구를 선취한 최초의 철학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헬레니즘 철학을 대표하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롯해서 중세의 기독교 철학, 근대의 칸트, 미래 공리주의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행복 혹은 행복한 삶에 대한 탐구는 철학의 근본 목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철학자들은 행복을 인간의 특별한 능력과 연관지으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이성을 특별히 강조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쾌락주의자나 공리주의자는 감정적 만족 자체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복의 느낌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만족 상태를 지나치게 혹은 특별히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 모두 행복한 의식 혹은 행복을 원하는 의식의 내재적 상태에 주목했으면서도 행복 개념에 대한 적중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행복한 의식의 느낌을 산출하는 행위에서 느낌의 차이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느낌을 낳는 행위의 차이를 전제했습니다. 이를테면 행복한 의식과 관련해서 이성적 행위에서 산출되는 즐거움은 감정적 행위에서 산출된 즐거움보다 본래적으로 더 크다고 전제한 것입니다. 제가 보가에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즐거움과 독서를 했을 때의 즐거움에는 분명 어떤 지속성의 차이와 질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즐거움은 즐거움이며 만족은 만족입니다. 더욱이 어느 한쪽 때문에 다른 한쪽을 거부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양자 간의 비교 우위를 정하거나 다른 쪽을 경시하는 원인은 그들이 인간 본성에 대한 특수한 견해를 전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의식에 주어진 사태 자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의 느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즐거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족의 느낌에 어떤 양적 및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복한 의식은 어느 하나를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의식이 하는 유일한 차별은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자기 만족의 느낌을 주고 있느냐입니다. 행복한 의식이 이렇게 잡식성의 만족의 느낌을 선호하는 이유를 저는 인간 존재가 유기체라는 데서 발견합니다. 유기체의 특징은 자신의 존재 즉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총체가 곧 유기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체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전체와의 상호 인과적 연관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기체는 끊임없는 변화와 지속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통합적 존재, 즉 전체와 부분이 상호관계하며 상호작용하는 통합체입니다. 이처럼 유기체를 구성하는 요소와 부분들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자기 목적적 삶 전체를 위해 상호 의존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통합체로서 유기체의 의식적 활동은 통합적 의식의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유기체의 행복한 의식은 유기체의 삶을 규정하는 통합적 의식을 전제하며 유기체의 의식적 삶은 유기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유기적 및 통합적 관계를 반영합니다. 유기체의 생명 활동 자체가 곧 유기체의 통합적 의식 활동이며 또한 유기체의 생명이 곧 유기체의 의식 활동입니다. 생명 자체가 하나로 존재하며 활동하듯이 의식 또한 하나의 통합체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체의 행복은 유기체가 자신의 전체적이며 통합적인 삶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서 느끼는 자기 충족 또는 자기 만족의 감정 같은 것입니다. 인간 유기체의 생명 활동은 자신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상호 협력, 작용을 통해 생명체의 전체 복합적 구성을 끊임없이 쇄신하는 장기적 과정입니다. 특히 자기 조직화하는 유기적 체계이며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며 통합적 전체를 이루는 정신적 의식적 존재인 인간 유기체는 정신의 물리적 표현으로서 육체를 소유한 존재이면서 자유존재 즉 자유의식과 가치의식을 지닌 정신적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유기체는 만족을 느끼는 의식의 지향적 활동에 있어서 동물의 만족이나 방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신체적 쾌락은 물론이며 인간 존재의 고유한 정신과 자유를 본질로 하는 인간 유기체의 통합적 의식은 본능적 욕구와 이성적 요구를 포함한 총체적인 자기 충족을 지향합니다. 특히 인간 유기체는 다른 유기체와 달리 자신의 고유한 정신적 가치 지향성도 갖는다는 점에서 그에 수반하는 가치의식이 느끼는 만족을 더욱 중시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가치의식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의 만족이 행복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은 아니 오직 인간만이 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이러한 높은 가치의식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정신적 만족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인간의 행복한 의식은 낮은 수준의 만족과 더불어 높은 정신적 만족을 원하며 어느 한쪽을 희생하면서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 유기체는 자신을 구성하는 유기적 요소들의 다양한 요구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자기만족을 원합니다. 여기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은 만족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삼은 표현이며 만족과 즐거움 자체의 고귀함과 열등함을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유기체로서 느끼는 충족과 만족에는 육체적 및 정신적 편안함과 즐거움, 성취감 같은 다양한 종류의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장사가 잘 될 때, 통장에 잔고가 넉넉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할 때, 자신이나 가족이 직업적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었을 때, 고민거리가 해결되었을 때,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등등. 우리는 이것들 각각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족의 느낌이 존재하는 시간만큼만 행복감을 느끼며 시간이 지나면 추억과 기억의 강도만큼의 만족으로 되새겨질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목적적 활동만으로 행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을 보존하고 유지하며 자기 만족에 이르려는 생명활동을 하는 유기체의 근본 특성입니다. 이처럼 자기 만족을 지향하는 유기체는 그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직능에 부합하는 목적적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인간 유기체는 신체적 지향만이 아니라 정신적 지향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에 이를 수 있는 가치 지향에 있어서 다른 생명체들과 특별히 구별됩니다. 특히 인간 유기체는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한 생애 동안의 지속적인 만족의 상태에 있으려 하는 생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유기체의 경우에 이러한 생명감을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의식적 만족과 충족의 상태를 행복한 의식이 느끼는 행복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 유기체가 느끼는 행복 즉 유기체적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행복 혹은 행복한 삶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이러한 만족을 느끼는 의식의 사태와 대상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행복한 의식은 무엇보다도 인간 유기체가 느끼는 자기 충족적인 만족의 감정으로서 행복감으로 경험되며 이 행복감의 원천은 생명활동을 하는 유기체가 느끼는 감정으로서 그 바탕에 생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 유기체가 느끼는 행복에 대한 의식적 경험은 유기체 자신의 통합적 의식에 기초하며 이러한 의식의 통합성은 본성상 유기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요소들, 즉 신체적 및 정신적 구조와 기능만큼이나 다양한 원함을 추구합니다. 유기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에 기반한 총체적인 목적적 활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자유와 정신의 가치를 의식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여타의 유기체들과 구분된다 하더라도 통합적 의식의 관점에서 인간의 유기체적 행복은 이성의 기능과 능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유기체의 행복을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쾌락이나 다른 특정한 요인을 강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성은 1차적으로 자기 만족의 삶을 최적화하는 설계자나 기획자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은 설계자이자 기획자로서만이 아니라 이성의 기능을 만족시켜주는 데서 갖는 이성 자신의 자기 만족 또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에게는 좋은 지식을 알아내고 생각을 잘하고 잘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유기체를 구성하는 다른 기능들로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적 쾌락은 감각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이는 감각 자체가 본래의 제 기능을 잘할 때 최적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감각 활동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감각 운동이 요구됩니다. 이성 역시 그와 같은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면 될수록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은 이성이 자체의 제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최적화된 학문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특정한 인간의 기능과 능력 및 이에 따른 목적의 달성만으로 행복한 의식이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것은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감관, 감각, 지각, 지성, 이성 등의 기능과 능력은 하나의 유기체적 삶에 모두 필요한 것들이며 유기체는 이와 관련한 모든 것들의 원함을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기체의 총체적 활동성은 또한 의식의 통합성을 수반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유기체의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통합적 의식이 원함과 만족을 지향하는 행복한 의식에 근저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유기체적 행복 즉 인간 유기체의 행복은 타자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지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 행복은 언제나 타자 상관적이기 때문에 타자의 존재 및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행복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자식이 불행한데 부모가 행복할 리가 없으며 남편이 불행한데 아내가 행복하기 어려우며 폭동이 들끓는데 나 홀로 안전하기 어려울 리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타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행복한 의식이 요구하는 자기만족은 언제나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간 유기체가 자신의 한계 안에서 그에 적합한 행복감에 자족함으로써 행복한 의식의 원함과 만족이 행복감은 성취 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 유기체적 행복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최적의 만족이나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은 만족은 포기하기도 하며 더 큰 만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선택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단독자로서 자신이 지닌 능력과 역량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은 소위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직업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생 계속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발견과 선택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수고를 마다하고 자신을 스스로 방치해 둘 때 우리의 의식의 한켠에서는 불행한 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